저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스페이스 X에서 날린 위성의 개수는 2024년 초 6,000개 이상입니다. 2024년까지 12,000개의 위성을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42,000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위성을 한꺼번에 촘촘하게 올리려고 하니까 기존의 궤도를 돌고 있던 다른 위성들하고 충돌할 위험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주교통사고라고 하는데 2019년에 유럽 우주국의 위성, 2021년에 허블 우주망원경, 중국의 첸궁 우주정거장, 영국의 원웨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충돌할 경우 잔해가 생기고 그 잔해가 위성에 맞으면서 잔해가 또 생기고 연쇄적으로 잔해가 계속 생기게 되면서 우주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오히려 인류의 지식 축적과 우주 탐사에 방해를 줄 수도 있다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너무나 많아서 천문학자의 별 관측을 방해하는 빛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링크 위성 60기를 발사했을 때 위성 60개가 마치 열차처럼 차례차례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이 모습은 정간이기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전체 사진을 촬영할 때 스타링크 위성이 별을 가리거나 햇빛을 반사해 관측을 방해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천문연구대학협회는 설명을 통해 밝은 위성에서 산란된 빛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장시간 노출이 필요한 천체 관측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지구 근처의 소행성은 새벽이나 초저녁에 주로 관측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주는 세계 공유의 공간인데 특정 업체가 사적 이익을 위해 무단 점유한다는 의견의 근거는 첫째, 우주 조약에 따르면 1967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우주를 인류 전체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각국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이 조약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우주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어긋납니다. 둘째, 공공재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우주는 모두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특정 기업이 이 자원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게 되면 이는 다른 국가나 기업이 우주 자원을 이용할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공공재로서의 본래 목적에 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이 불균형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갈등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기업이 우주 자원을 점유하게 되면 국가 간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문제가 논란이 되어 국제적인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우주 탐사와 이용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근거들은 특정 업체가 우주를 사적인 이익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우주 자원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장하신 걸 보면 인터넷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하셨는데 스타링크는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주목받지만 높은 서비스 비용과 장비 구입 부담으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술적 요구와 지리적 환경의 한계로 인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보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더 시급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이며 대규모 위성 배치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링크는 디지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장하신 걸 보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인터넷 보급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맞지만 스타링크의 높은 서비스 비용과 장비 구입비는 저개 발국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더라도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기나 기술적 교육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원격 근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물류 시스템 등 다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만 많은 저개발국에서는 이러한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하신 걸 보면 자연재해로 기존 통신망이 파괴된 지역에서도 즉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스타링크가 자연재해로 기존 통신망이 파괴된 지역에 즉각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위성 접시와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는 개별적인 장비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로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통신망 복구나 대체 통신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생성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반박하셨는데 스타링크가 위성의 자연 소멸과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우주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성이 계획대로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규모 위성 배치로 궤도 혼잡이 증가해 시스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구 저궤도의 혼잡은 다른 위성 시스템의 발사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링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문 관측 방해 문제를 천문학계를 포함한 여러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고 코딩을 사용하고 궤도를 조정해 천문 관측의 문제를 줄이고 있다고 하였는데 위성수의 급증으로 인한 부족 효과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코딩 기술은 특정 각도와 조건에서만 효율적이며 여전히 많은 관측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성 군집의 대규모 증가로 인한 발생하는 관공해와 궤도 교란은 단순히 기술적 개선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전 세계 천문학자들과의 조율 또한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스타링크의 노력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 조약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주 공간의 무단 점유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스타링크와 같은 대규모 위성 군집은 특정 국가나 기업이 아닌 전 세계적인 공익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부 대기업이 우주 자원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며 이는 다른 국가나 기업에게 불공정한 접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의 대규모 배치로 인한 우주 환경의 오염물과 폐기물 문제는 인류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이 공유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상업적 이용은 그 자원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노력과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